정치부 이남희 상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은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냐. 지금까지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는데 오늘 용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제까지는 항소 포기는 내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오늘 대검 연구관들 만난 자리에서요. 항의를 많이 받고요.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포기했다고요. 대통령실 언급한 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뭔 말입니까?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또 지시받은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도 지시받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었죠. 대검을 취재해 보니까 이 말의 취지가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 대행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행이 검찰개혁 상황 등 여러 배경을 감안했다는 건데 일선 검사들은요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야당이나 또 법조계 일각에서 다르게 보더라고요. 자, 외압을 사실상 자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노 대행이 용산 관계 고려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항소 포기 사실이 알려진 후에 토, 일, 월 대통령실은 사흘째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공식 입장문은 내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다. 또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이 사안 대통령실로 번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지금 선긋기 하는 걸로 이제 풀이된다 이렇게 정치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그럼 뭐예요? 본인이 알아서 용산 법무부 눈치 봐서 안 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자, 노 대행 검사들 만나서 고충 호소하면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항소하면 조직이 망가질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반박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핑계다, 치욕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검찰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게 그럼 노만석 대행이 안 하면 다른 검찰 수뇌부가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요. 항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하라며 통보한 걸로 알려졌죠. 또 항소할 수 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의 표명을 했죠. 또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공판 5부장도 있는데 항소를 안 하고 또 죄송하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맞는 거예요? 여당과 정당 간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소 포기는 정당하다. 그 근거를 댔습니다. 일단 그 근거, 여권이 꺼내든 논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누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 또 야당에서는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혐의와 맞닿아 있죠. 재판 핵심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히려 구형이 12년인데 선고는 8년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형 낮아진 두 사람만으로 항소 포기 결정해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해보죠. 야당은요.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법조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김만배 씨가요. 이번 1심 재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배임이 됐을 때 인정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죠. 이것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도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항소를 한다면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는데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맞닿아 있는 이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정 장관 오늘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했지만 법조계에서는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